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 취득세 파트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과표, 그 다음에 세율, 나머지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왔다 해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돼요.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과세표준.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세율. 그래서, 되는데. 얘는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얘가 이제 시점이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언제적 금액을 말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항상 기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요.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는 거니까 등기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때 금액은 언제적 금액을 말하냐면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그죠?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시면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법이 이제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네가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신고한 사람 별로 없겠죠. 처음에는 양심상 하다가 옆에서 자꾸 다운쓰고 해도 그냥 받아주면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는 지자체 운영을 못하겠죠. 그래서 뭐가 있다. 우리 사람만 최저생계비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지자체도 나도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국가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 운영할 수 있어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했죠. 공시가격. 그죠? 공시가격. 이제 공시가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시가표준액이 두 개가 있네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둘 다 공시가격입니다. 둘 다 공시가격인데 용어는 다르죠. 얘는 국세에서 쓰는 말이고 얘는 어디서 쓴다? 지방세에서 쓰는 말입니다. 지방세에서. 이거는 이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무조건 시가표준액 그려야 되고 국세는 기준시가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정해주는 거죠. 이 말은 기준이라 생각해. 기준? 자, 그러면 뭔 얘기예요? 내가 신고하더라도 뭐보다는 이거보다는 높은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니까. 이거 밑으로 가면 뭘로 간다? 얘로 가겠다는 거죠. 결론은 뭐다? 여러분 신고하시면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얘랑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면, 그러니까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근데 또 문제가 뭐라 했어요? 법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시가표준액 1억인데 나는 정말 9천에 취득했어요. 9천에. 그죠? 사기를 9천에 샀어요? 근데 시가표준액 1억이에요. 그러면 9천에 신고해도 얼마로 간다는 얘기예요? 1억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왜? 얘가 더 크니까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 좀 억울하죠. 왜? 내가 정말로 9천에 샀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그 얘기죠. 자, 근데 그는 개인적으로 9천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주면 다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한다? 네가 정말로 그 금액에 샀다 하면 그게 뭐라?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인정되었을 때만 그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가 뭐 있어요? 하나가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취득 금액이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다? 얘랑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가고 이거보다 낮아도 이 금액으로 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 그 뜻이죠. 이게 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인정된다. 그죠? 이거 뭐 있어요? 국수공판장 이거죠. 국수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증이란 말은 신고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안 되고 이 검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 인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내가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는 걸 입증을 해주면 인정해주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국수공판장 할 때 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국수공판장. 그럼 국이 뭐라겠어요? 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고 요거는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요.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죠?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이때 판결문 나면 항상 뭐가 따라온다? 화해, 인납,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다. 이거 같이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했어요?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면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필요 알라고 할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게 이거 나온다 했잖아요. 단어가 화해조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화해조서. 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이 화해조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외한다 했으니까. 안 되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금액하고 누구랑 비교하라는 얘기야?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문제가 이제 화해조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라고 해요? 정답이요? 시가 표준액 그래야 정답인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조서상의 금액 그럼 땡 틀린 거고 그거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개를 잘 기억을 하시라. 자, 그러면 국. 이 국이 뭐라고 다 안다겠죠? 국가지자체, 지자체조합으로 취득. 그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맞춰보세요. 처음에 들을 때 바로 드세요. 나중에 또 OX니까 또 물뚱물뚱하지 말고. 자, 국가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국가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OX? X입니다. X. 이 국이 뭔 뜻이요? 국가로부터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를 샀다는 얘기지 제가 한 얘기는 국가 걸 샀다는 게 아니라 뭐 계약서 제출했다 어쩌고 하는 거죠. 이건 요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을 확실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확실하게 틀리는 거죠. 정확하게 틀리는 겁니다. 애누리 없이. 왜? 이게 이제 이걸 확신하는 거잖아요. 맞았다고 확신하니까 그거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는 바람에 걔를 확실히 틀려버리는 거지.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외우긴 외웁니다. 근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문제가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지금 어려워서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냥 그게 나오면 당연한 얘기라고 인식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나와버리면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 가면 됩니다. 지금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을 하게 되면 과표가 뭐다? 연부 금액을 과표를 한다. 그랬죠? 자, 일단, 거기 34페이지 5절의 과표, 취득 당시 가액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 가액. 이렇게 꼭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연부 취득은 뭐가 과표예요? 연부 금액.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과표다.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됩니다. 그 옆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옆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시험에 예를 들면 연부 취득은 과세 표준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OX? 연부 취득의 경우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실제로 기출로. 그죠?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맞다니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뭔 얘기냐면 연부 취득할 때 과표가 뭐니 그럼 연부 금액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그 연부 금액의 의미가 뭐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연부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매회 사실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만 외우면 못 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뭐 있어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얘가 만약 계약금을 줬었다 그러면 그 계약금도 어디에 들어간다? 취득세, 취득가액이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제외,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기억하시면 안 된다. 그죠? 예외 시가표준액 나오죠? 신고 안 하시면, 안 하셨으니까 얘들이 직접 계산하죠. 시가표준액으로.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신고하셨는데 금액 표시가 없대. 그죠? 그리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 뭐 적은 경우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다. 그거죠. 3번 특례설 나오죠?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거의 국수 공판장 6번의 검증. 검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판결문 4번에 보면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 걔들은 실제 취득금액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걔네 네 개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누구랑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쵸.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를 받는데
이 경매 물건을 봤는데 이 경매 조건에 이 경매 물건과 관련된 채무가 3천만 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낙찰받는 사람이 저 채무 3천도 떠안아야 된대요. 조건부 경매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5천에 받았어. 경매를.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 3천도 내가 떠나야 되죠? 왜? 조건부 경매니까. 그죠? 그럼 취득하익이 얼마일까요? 8천이죠. 그죠? 왜? 이것도 내가 취득할 때 떠나는 거니까. 그죠? 자, 거기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공매, 경매한 취득.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락조건상 경락대금 외에 제3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경락대금의 제3의 채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그 취득하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같이 포함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면 이게 기본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저희 이 시가표준액 있죠? 시가표준액 이걸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가표준액은 제가 여기다가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뒤에 있죠? 뒤에 있는데 거기 36페이지 가면 시가표준액 돼 있죠? 네. 자, 이 시가표준액이 뭐냐면 자 일단 토지하고 주택이 있어요. 그죠? 토지하고 주택. 그럼 토지는 무엇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거든요. 그 매년 보면 이제 프랭카드 막 붙잖아요. 6월달 이렇게 되면 막 열람하라고 붙죠. 왜? 이거 공시했으니까 와서 열람하고 이의 신청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토지는 얘가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러게 주택은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해요.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매년 날짜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날짜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하게 나오면 자, 얘네들이 공시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사항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뭐가 안 돼서 결정 공시가 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공시가 되지 않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 날짜가 돼서 얘는 5월 말 기준으로 다음날 공시하고 얘는 4월 말 기준으로 다음날 공시하는데 얘가 뭐가 안 됐어요? 아직 뭐가 안 됐어? 공시가 안 됐어. 왜 안 됐어요? 결정을 못 해서. 뭔 얘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어? 공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왜 못 한 거예요? 아직 날짜가 안 됐잖아요. 법으로 정한 날짜. 그죠? 그러니까 뭘 못 한 거야? 결정이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공시를 못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의 뉘앙스는 뭐다? 올해 건 아직 날짜가 안 돼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공시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건 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이때는 직전 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는요. 공시가 안 됐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올해 건 결정이 안 돼서 당연히 없고 뭣도 없다는 거야. 전년도 것도 없다. 뜻입니다. 전년도 것도 없냐? 그럼 전년도 왜 없냐? 전년도는 뭐 하고 있었어? 니 아까에다가 돌 실어가지고 바다 메꾸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 메꿨는데 올해 메꾼 거예요. 드디어 메꿔가지고 토지가 됐는데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전년도는 토지가 아니었잖아요. 아예 없죠. 그럼 없으면 잘 됐네. 없으면 세금 부과 못하겠네. 그럴 리가 없죠. 이때는 뭐다? 공시가 안 됐다 그러면 만듭니다. 만들어.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뭐가 다? 시장구수가 뭐 산정한 가액. 산정한 가액. 얘들이 일정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과세를 한다. 그럼 여러분이 구분할 때 결정 공시 그러면 얘는 올해 건 결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직전 연도 그러시면 되고 공시가 안 됐다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시장 문수가 산정한 가액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36페이지 6번에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에 나와 있고요. 거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거기 지워주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거 안 지웠네요, 제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뭐 틀리게 나오진 않는데, 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그러니까 및 감정 평가까지 지워주세요. 및 감정 평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지우는 거 하나 되게 힘들죠? 거기 및 감정평가 여기까지 지우라고 이거만.
제 잘못입니다. 이 어려운 걸 내가 시키고 있으니. 근데 뭐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를 그거 가지고 틀렸는데 많이 이렇게 안 내니까. 그죠? 거기 바뀌었는데 그 지문을 제가 지웠어야 했는데. 그다음 그 참고 표시문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 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지 않으면 공시가 되지 않았대. 그러면 뭐 특별자치시장 쭉쭉 나오죠? 걔들이 뭐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 되면 행정자치부로 영한 지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뭔다? 시장고소 9천. 다 보여. 산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고 뭐 복잡하게 할 건 없습니다. 그죠? 얘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거의. 그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서 이제 다시 35페이지로 가시면 35페이지. 자, 거기 보면 뭐 있어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득한 금액 말고도 이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 중에서 취득 가액에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해 놓은 거죠. 자, 이 시험에 재작년인가 단독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되는 얘기예요. 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항목, 되지 않는 항목. 다 할 건 없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여기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 건설자금이자라는 게 있어요.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이자 할부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근데 나오면 뭘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법인만 돼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 나오면 문제 딱 읽다가 연체이자 할부이자가 딱 나왔어. 그럼 얼른 뭘 봐야 돼요? 개인이 취득했느냐? 법인이냐? 얼른 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 그러면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법인 그러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적인 건 부가가치세입니다. 얘는 포함이 안 돼요. 부가가치세는. 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분양가가 5억이래요. 5억. 근데 얘가 전용 면적 85 초과되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그죠? 얼마예요? 5천만 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얼마에 샀다는 거야? 5억 5천에 산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얼마를 내라는 거야, 취득세? 네? 5억만 내라는 얘기죠, 5억만. 왜? 포함하지 않는다잖아요. 내가 내기는 취득은 5억 5천에 샀는데 세금은 5억만 내래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잖아요. 세금 덜 내니까. 세금 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좋죠? 자, 이걸 팔았어요. 나중에. 그럼 이 취득가액이 뭘로 들어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죠. 자, 그럼 이때는 그러면 5억을 공제해 주느냐? 세금은 5억밖에 안 냈죠. 이때 5억 공제, 5억 5천을 공제해 주냐? 이때는 5억 5천을 공제해 주냐. 결론 무슨 얘기예요? 이 부가가치세가 취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는 얘가 취득가액 포함을 시켜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는 포함시키고 하나는 안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준다. 유리한 쪽이란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고 양도세는 포함이 되는 게 좋고 공제받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험에 나왔었죠. 실제로 양도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양도세 나온 거야. 부가가치는 필요경비 포함된다. 그래서 맞았다고 딱 했더니 땡 틀리네. 분명히 포함됐는데 왜? 이거 뭐라 해서 사업자, 일반 사업자라는 부가가치 사업자. 사업자는 환급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냈는데 도로 환급해줬어. 그러니까 이거 5천 냈는데 도로 환급해줬는데 이걸 경비를 빼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왔었죠, 한 번은. 그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양도세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얘는 뭐다? 기본 개념은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지만 양도세 포함을 시켜준다. 그 대표 주자가 뭐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왜 할부인데 얘가 할부 1억인데 이거를 일시불로 주면 우리 홈쇼핑에서 뭐라 그래요? 일시불로 사면 일시불 주면 뭐라 한다 그래? 추가 할인해 주죠. 얘가 해가지고 9,500에 샀어요. 그죠? 그럼 뭐 했다가 500만 원 깎아준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나 있어요? 1억짜리인데 할부 일시불 주고 9,500에 샀어. 그럼 취득가액 얼마예요? 아니 1억인데 할부 1억인데 9,500에 샀다니까. 얼마야? 9,500이지 9,500.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떤 거라 했어요?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된 금액 중에서 취득가액이 9,500은 어떤 게 9,500이다? 여기는 옹알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이 안 와서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몇 번? 2번이죠, 2번. 그죠? 2번이죠, 2번. 요거는, 근데 개중에 이런 분 있어요. 이게 개념 약간 헷갈린다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다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샀어. 그러면 자랑할까? 누구한테 가서 그래요. 야, 이게 할부 1억인데 너 알잖아.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일시불로 9,500 현장 주고 샀다? 그래서 뭐래요? 그랬더니 뭐래요? 500만 원 뭐 해줬다? 그랬더니 500만 원 어떻게 줬어? 그래. 그래서 뭐 했다?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할인받았다? 그러죠. 그게 자연스럽잖아. 그죠? 9,000 일시불로 줬더니 나 500만 원 할인받았다? 그러잖아. 500이 뭐예요, 그러면? 할인받은 금액이지. 그럼 얘가 할인받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얘는 할인된 금액이지. 그러니까 일시불로 지급하면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35페이지 맨 위에 과표에 포함해가지고 할부이자 연체이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건설 자금이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취득가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래서 전기세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건 또 단독으로 나오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지문상으로 언급이 되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문 하나로 나온다 치면. 그죠? 왜? 법인만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포함하지 않는 거 여러 개 있는데 3번에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 나오죠, 밑에. 자, 간주취득은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걸로 본다. 여러분, 간주취득을 잘 생각해보면 실질적 취득은 아닌데 뭔가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금액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증가된 만큼을 과세하니까 결국 과표는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건축물 건축 그랬죠? 건축물 건축. 자, 건축물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쭉 나와요. 개수 등으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얘는 뭐기다? 증가한 가액 그러거든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 그러니까 얘는 나오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포함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신축하고 재축을 하게 되면 얘는 증가된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축했는데 증가된 금액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증가된 금액이라는 의미는 뭔가 기존에 뭔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 그대로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축은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증가된 금액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얘는 뭐겠어요? 막말로. 신축, 재축은 건축비겠죠. 그 건축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축 그다음 뭐요? 재축. 뭐 잘 아시죠? 신증 계제 알죠? 신축, 개축, 재축이 이거 그죠? 설마 이거를 수준 떨어지게 신축과 개축은 제외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축인지 개축인지 개념 없어요. 몰라요. 말도 안 돼. 개축과 재축이 잘 어떻게 알겠어? 세법 만드는 사람이. 그죠?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그죠? 공부한 여러분도 헷갈리잖아. 내가 어저께 물어봤더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집이 이제 들어가다가 어지러지해서 잘못 실수해가지고 집에 방에 들어가다가 대들보를 머리에 떡 받았더니 집이 무너졌어. 그죠? 그리고 새로 졌죠? 개축이요, 재축이요. 그러니까 내가 벽으로 부신 게 천재지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내가 이렇게 머리를 봐서 집이 무너지 천재지변이 그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천재지변이에요. 얘는 천재지변, 멸실. 내가 부신 건 철거 후 재축이 개축이죠, 개축. 그래서 어렵다. 답답하죠? 아침부터 왜 갑자기 왜 공법 얘기하고 짜증나게, 그죠? 그냥 내일 할 건데, 그죠? 그냥도, 뭐 벌써부터 그냥 머리 아프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제외인지 포함인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혹시 나오면 질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 1번 건축의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결국 걔는 소유된 전체 비용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료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전부 다 간주 취득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그 3번에 토지 지목 변경, 4번 있죠? 그 두 개 잘 기억, 둘 다 지목 변경이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과표에서는 지목 변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목 변경했대요. 자, 과표가 뭐예요? 간주 취득이니까 뭘로 하게 돼? 원칙은 증가한 가액 그려야 되잖아요. 증가한. 그죠?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 그러면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지목을 변경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에서 대로 바꾸려면 성토자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그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뭐 했다? 입증이 됐대요. 입증. 뭘 통해서? 법인 장부나 판결문 이렇게 나온 거죠. 법인 장부나 뭘 통해서? 판결문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됐다라고 나면 그때는 과표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소유된 비용을 과표한다 이렇게 된 거죠.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냥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 돼요?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 그러시면 되고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지목 변경에 소유된 비용이 입증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 지목 변경에 소유된 비용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실제로 지금 툭툭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진짜로. 그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5번 토지 일괄 취득인데 이거 뭐냐면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갑하고 우리 매매를 했어요. 둘이. 매매를 했는데 자 이거를 얼마냐니까 10억이래요. 자 그러면 이 상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을이 갑한테 가서 갑이 내놔서 얼마냐니까 10억이래. 그래서 그래? 교차로 보던 10억이라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살라고 이 한가 내놓으신 거 10억이라면서요. 그러면 건물주인이 그럽니까? 아, 예, 그 10억 맞는데요. 건물 가격만 10억이고요. 땅값은 따로 주셔야 돼요. 이럽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죠. 보통 우리가 10억?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전체 통키로 그냥 10억이라는 뜻이죠.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매매를 해서 샀어요. 그럼 얘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죠. 뭐를?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걸 턴키로 10억에 샀다고 해서 10억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가격하고 이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왜냐면 일단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이걸 취득하시면 세금 10억에 취득했어. 그러면 10억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추가로 또 뭘 내야 될까요? 상가 사면. 상가 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내. 부가가치세 내야 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10%를 추가로 내야 돼요. 상가를 사면. 그러면 근데 그 10%가 이 10억의 10%가 아니라요. 건물 가격의 10%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안 내요.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건물 가격의 10%만 추가로 내는 거죠. 근데 얘는 구분이 안 돼 있죠. 자, 우리 세법에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가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럼 무조건 안분을 합니다. 안분. 안분이 뭐예요?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안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안분할 것이냐 기준이 나옵니다. 그때 안분 기준은 우리 세법은 두 개입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든가 면적을 기준으로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대부분 잘 모르면 이걸로 가면 돼요. 자 금액을 기준으로 한대. 그러면 이때 금액은 실거래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지금 실거래가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걸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뭘로 가겠어? 공시가격으로. 그죠? 공시가격으로 안분합니다. 자, 그럼 아까 공시가격 두 개 있다 했죠? 기준시가고 시가 표준액.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취득세죠? 지방세잖아.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안분한다? 그쵸. 시가 표준액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자, 얘가 10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얘가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3만 원이고 얘가 2만 원이다. 그럼 안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이걸 다 더해요. 일단. 그죠? 다 더하면 걔가 5죠. 그 걔가 분모야.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전체 5 중에 건물이 3. 이 뜻이야 이게 별거 없어 안분은. 그럼 5분의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 물론 여기서 계속 한참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해왔어요. 제가 풀어왔어요. 6억. 그죠? 제가 풀어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죠? 여기서 5분의 2 하지 마세요. 그럼 잘못 틀릴 수 있어요. 그냥 빼면 되죠.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6억이고 얘가 4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안분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면 시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되죠. 자, 그럼 얘 물어볼게요. 얘 양도세 신고해야 되죠. 갑은 팔았으니까. 그럼 쟤도 일괄양도 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신고할 때. 토지 건물 가격 구분해서 해야 되죠? 구분 안 돼 있네. 그럼 얘도 안분 안 해. 뭘 가지고? 갑은 뭘 가지고 안분할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지
실판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진짜 이 문만 열고 나갔다면 미적분 푸는 사람인데, 미적분도 수석 푸는데 이 문만 들어오면 산수도 안 돼. 여기만 들어오면 어떻게 희한하죠. 참 그게, 저 문 하나 차이가 큰 차이죠. 그죠? 왕년에. 그죠? 얘가 둘 다 매매했는데, 둘 다 안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금액으로 하니까, 얘는 시가 표준액으로, 얘는 국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 기준시가로 하겠죠. 기준시가로. 똑같이 공시가격을 하니까. 근데 차이가 뭐야? 얘는 국세니까 시가 표준을 그러면 안 되고 기준시가라고 나오겠죠. 여기는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개념이 섰을 때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됐죠?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이거 10억에 샀어요. 근데 얘가 걸쳐 있어. 임야는 한 필지가 막 몇만 평씩 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가 막, 뭐 지배상 같은 경우 막 3개 도에 막 걸쳐 있잖아요. 그럼 얘가 걸쳐 있어, 얘도. 시군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경기도하고 총청 남도에 걸쳤다 쳐봐요. 자,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걸려있네, 이렇게 양쪽에. 그럼 예를 들면 경기도가 뭐라고 그래? 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수도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면 충청 남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니네가 뭐 힘드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럼 가져가, 네가 가져가.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이 산 있잖아. 다 퍼가, 니네 동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네가 지금 다 가져가. 대신 이거 다 퍼가. 어린 짝돈느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걸 한꺼번에 샀단 말이죠. 근데 어디다 세금을 내느냐? 둘이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고. 자, 얘도 뭔다? 얘도 안불합니다. 뭘로 안불할까요? 뭘로? 어? 아니 지금 딸랑 배운 건 그 금액 하나 배웠는데 뭔 근거로 면적이라고 하는 거지? 배운 걸 얘기해야지. 배운 거를. 여지까지 뭐 배웠어요? 금액 얘기. 설마 제가 하다가 이걸 갖다가 갑자기 면적으로 하겠어? 거의 대부분은 금액이라니까요. 면적으로 하는 거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면적은. 양도세 겸용주택 할 때 면적 기준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뭐로 가? 금액으로 가요. 금액으로. 잘 모르면. 그럼 얘도 지방세니까 똑같이 취득세니까 뭐라고? 시가 표준액으로 안 분한다. 이렇게 치면 돼요. 자, 괜찮아요. 자꾸 틀려봐야 돼. 그 틀리는 게 실력이야. 왜? 지금 틀려가지고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럼 이게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죠? 그 충격이 커가지고 오래 가. 그래서 이것만 나왔다 그러면 아이씨 그때 그냥 틀렸어. 그럼 그 나오면 절대 안 틀리죠. 그러니까 막 일단 막 내질러야 된다니까. 맞든 안 맞든. 35페이지 맨 위에 5번. 거기 다 있죠?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 있잖아요. 밑에 양도세는 기준시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간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건축을 했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다. 그럼 여러분이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건축을 해가지고 이걸 세금 신고해야 되죠. 취득세 신고를 했어요. 얼마에? 10억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10억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매매를 산 거 아니죠? 건축비를 신고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인정 안 해줍니다. 왜? 얘가 이걸 인정해주면 실제 건축비는 8억인데 이걸 얼마에 신고해? 10억이 신고해요. 왜 그래요? 시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양도세 줄이려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신고한 금액 중에서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뭐라? 입증을 해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나머지는 세금 계산 같은 거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그럼 나는 개인인데 법인 장부를 어떻게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난 개인이잖아요. 법인이 아니잖아. 근데 법인 장부를 입증하래. 네가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여기 들어갈 때 건축비 들어간 자재 같은 거 공사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걸 누구랑 거래하라는 얘기야? 법인하고 거래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법인은 나랑 거래한 법인은 지네 법인 장부에다 뭐를 해요? 나랑 거래 내역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뭘 통해서? 내 거래 상대방인 그 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입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몇 프로? 100분의 90. 이거 시험에 나오고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 나왔었죠? 100분의 80. 아니고 얼마? 90.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100분의 90.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1번. 토지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일단 얘가 시가표준액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상식으로 거기 누가 나왔어?
국세청장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방세는 국세청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개별 공시지가.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개별 공시지가.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관문에 따라 신고서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과표가 뭐다? 검증. 그럼 뭐라 했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이건 뭐다, 과표가? 사실상 취득하겠죠. 시가표준이 아니라. 이런 건 뭐 주워먹기 문제 많이 나오면. 읽자마자 검증? 시가표준이니까. 아니고 틀렸네. 이래야지. 이걸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죠? 3번. 취득세 과표는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표는 뭐다? 보세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맞죠? 그게 연부금액이랬잖아. 그죠? 그리고 계약 보증은 뭐한다? 포함한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까지 아셔야 되는 거죠. 4번 갑이 특수한 원료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 제출 검증 또 나왔네요. 검증 그는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액. 뭐 낼 게 없어요. 뭐 뻔하죠. 나온 거 또 나오고. 5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OX?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국수 공판 국. 그죠? 6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인락조서. 자, 얘 나왔어요. 그럼 뭐 얘는 어디에 해당한대? 사실상 취득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신고가에 가고 얘하고 뭐하고 시값 얘하고 뭐하고 시값이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야죠. 그죠? 화해조서, 인락조서 포함 안 되니까 누구랑 비교해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그래야지. 그 조서상의 취득가의 과표다. 그럼 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 이런 의미죠? 아니라겠잖아. 제외니까 얘는 뭐다? 실제 취득금액으로 안 가요. 그럼 누구랑 비교하라고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과표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7번은 뭐 법인이 아닌 자가 어쩌고 나왔죠? 100분의 80 하는 순간 얘는 얼마야? 90. 그죠? 90. 그러니까 90인데 80 이렇게 나온 거죠. 8번은요.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됐대요. 지목 변경, 판결문, 입증. 그럼 뭐라고 돼요? 그냥 나와야 돼. 소요된 비용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걔는 뭐래요? 지금 변경 전후 시가표준액 차액. 땡. 틀렸죠. 근데 이 문제 풀 때 이런 분이 있어요. 변경 전후 차액? 이게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일단 지문 자체가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 입증 그러면 정답이 소요된 비용이 정답인 거야.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틀린 거야 그냥. 그죠? 시험 보러 가서 또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답이 아니니까 틀렸다 그러면 되는 거지. 답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 증가한 가액 아니면 법인 장부 판결문 입증 그러면 소요된 비용 이렇게만 다 기억하면 돼요. 거기다 대입해서 그거 아닌 이상한 얘기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올 적도 있어요.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 그 장부사 입증된 비용 그 비용과 소요된 비용과 비용에다가 뭐를 더해서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군더더기가 붙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냥 소요된 비용 아니면 틀린 거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풀면 돼요. 그치? 자, 과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율 파트예요. 얘는 시험에 계속 나와요. 계속. 작년에도 나왔어. 작년에도. 그죠? 그래도 올해 또 안 나오냐?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세율 파트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어요. 자,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온 이거. 그 다음에 얘도 만만치 않게 나왔고요. 요건 한 번 나왔어요. 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얘는 특례는 일단 뭐 약간 제끼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나오게 되면 표준이나 중과세 파트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와요. 그죠? 거의 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는 뭐 기억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세율은 뭐다? 과거의 취득세와 뭐가? 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이걸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합해졌는데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이때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자, 그리고 이거 나오면 얘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요거는 가감 조정이 되지만 누구는 안 돼?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묻어 나와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땡. 틀립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있죠. 동일한 과세 물건의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항상 세법은 빨리빨리, 많이.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표준세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일반적인 매매 등 유상승계는 세율이 얼마다? 4%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농지는 얼마야? 1000분의 30. 이따가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들을 때, 막 쓸 때 매매는 이렇게 지금 외우라니, 지금. 그럼 여러분은 공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진정한 공부는 뭐예요? 수업을 다 듣고 필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도서관이나 동서실에 가서 바리케이드 탁 치고 은밀하게 숨어서 음지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거 출첵하면 이게 차분하게 하는 이거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제일 확실한 공부는 수업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을 집중은 안 하고 그냥 허송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업 시간에 100%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요? 이걸 일단은 여기서 공부하는 건 공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일단 아시려니 하는 거고 예비를 해놓고 진짜 공부는 나 혼자 가서 어딘가 숨어서 몰래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큰 공부죠. 수업 시간에. 여기서 집중해서 계속 들으면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되게 오래 남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이거요. 머릿속 집으면 한참 걸려요.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들을 때 하면 돼. 그냥 매매는 4% 그러면 이걸 좀만 인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2.8%죠. 1000분의 28. 그죠? 그 다음에 농지 상속받으면 2.3%. 공부가 뭐 별거 있습니까? 대세김질이지. 한 것도 하고. 그죠? 증여는 3.5%예요.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있어요? 원시취득. 최초취득이죠. 신축득을 하게 되면 2.8%를 내고 마지막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 분할은 한다.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거든요. 살찌는 일단 기본 세율은. 근데 이게 시험에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이거. 여러 번 나왔죠.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근데 농지가 저율.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을 때만 2.8%입니다. 갑자기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으면 2.8%. 오, 맞았어. 그러면 안 돼요. 비영리 사업자. 여러분, 저는 비영리 사업자 아니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증여받으면 뭘 받든 3.5%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틀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 취득하시면 2%, 9억 초과는 3%입니다. 자, 그러면 5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취득이 몇 프로예요? 5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어. 6억 이하죠? 그럼 얼마? 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자, 6억 이하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2.8%예요. 6억 이하에 꽂히면 안 돼요. 걔는 유상만 되는 거예요. 상속은 2.8%, 증여는 3.5%, 연시 2.8%예요. 주택도. 그 뭐만? 유상거래만 되는 유상거래만. 이게 왜 그런다 했어요? 이게 매매를 많이 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매매를 많이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도록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매매를 많이 해야지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유상으로 거래할 때 내가 세율을 낮춰줄 테니까 니네 거래를 많이 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잖아요. 아니, 토지가 아니라 주택이잖아요. 토지는 거래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아니겠어요. 그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만 혜택을 주면 파는 애가 안 팔아요. 왜? 양도세 때문에 안 팔아. 그럼 매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만 낮추면 뭐해? 안 파는데. 그래서 우리 양도세도 낮췄잖아요. 양도세 주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1년 미만이면 다른 부동산은 50%인데 주택은 40%. 1년만 넘으면 6에서 42% 누진이잖아. 그래서 이게 유상인 거죠.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뭐 얘기했었나요? 옛날 시험에 한번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었는데 옛날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만약에 1억짜리 매매로 부동산 사면 매매를 사면 취득세가 400이고요. 농특세가 20만 원이고 지방기업세가 40이에요. 토탈 얼마야? 460 이렇게 나요.
1억에 4.6%, 46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 취득세 얼마예요? 취득세 얼마라고요? 취득세 얼마라는 얘기야? 응? 취득세 얼마라고? 그게 지금 취득세 얼마예요? 400이죠. 400. 여기 취득세 400. 얘는 농특세고 얘는 지방교육세고 취득세 얼마예요? 400.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액은 얼마예요? 460만 원이죠. 그죠? 자, 이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 시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신고가액이 1억, 시가표현액이 8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주택이에요. 근데 신축했어.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한 거죠. 그죠? 근데 옛날 취득세 몇 프로밖에 없었다고요? 2%. 그럼 여기서 얘가 왜 4%인 거예요? 옛날 취득세 2%, 등록세 2%. 얘는 왜 3%예요? 취득세 2%, 등록세 1%.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2% 빼주면 걔가 옛날 등록세 세율이에요. 자, 신축했죠? 문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1번 40만원, 2번 44, 3번 80만원, 4번 88만원, 5번 1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신축을 했죠? 그러면 원시취득이죠. 세율 얼마예요? 옛날 등록세니까 0.8% 했겠죠. 과표는 얼마예요? 신고가 1억, 시가표는 8천. 1억이죠? 1억. 그래서 0.8%. 얼마? 80. 끝. 정답? 3번이죠. 그죠? 되게 쉽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푸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생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등록세는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가 붙죠. 그러니까 다 거기다 부가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20%라고 치고 80에 20%는 16만 원이잖아요. 그럼 두 개 더면 얼마야? 96만 원이죠. 없잖아요. 96이. 그러면 자기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라는 겨. 그래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잘 생각해봐. 그 부가세 중에 다 20인데 10%짜리 하나 있거든. 10%짜리. 그것도 있죠? 취득세가 10%잖아. 농특세 10%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지금 그래 10% 있지. 그걸 생각을 바꿨더니 80에 10%니까 얼마야? 88만. 있는 거예요. 답을 3번 쓴 거예요. 얘는 1번 여기 3번 딱 써놓고 문제를 탁 쓰려다가 깼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네. 왜? 주택이지. 이때 주택 유상 거래가 이때 당시도 50% 경감이 있었어요. 경감하면 돼, 안 돼? 얘는 신축이잖아. 경감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거예요. 얘는 88 해놓고 또 뭐라고? 깨닫고 큰일 날 뻔했네? 주택이니까 경감. 지금 4명 다 계산해 쓴 거죠. 얘는요. 얘는 1억 하고 여기다 뜬금없이 2%한 거예요. 잘못했죠? 200 나왔죠? 그래서 주택 50% 경감 100만 원. 5번. 이렇게 썼다는 문제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진짜 잘 맞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답 맞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과표가 8천. 얘는 시작부터 틀렸죠. 그리고 2%또 틀렸죠. 160또 틀렸죠. 반을 또 틀렸죠. 정답은 3번. 얘 맞았어요. 찍은 거 아니에요. 얘 계산했어요. 계산했죠? 8천에 2%에서 160 나서 주택이니까 50% 경감해서 80. 얘가 제일 잘한 거예요. 그게 웃긴 거죠, 이게. 답은 그냥 1억에 0.8% 80인데 그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순간에 답을 적게 쓰는 엄청 많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개념을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아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근데 막상 문제가 디테일하게 딱 나오면 못 풀어요, 문제를. 풀긴 풀어요. 근데 답을 틀리는 거야. 아까처럼 취득세는 그러면 취득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무의식 중에 부가세를 항상 같이 공부하니까 취득세 그럼 부가세 포함해서 462 취득세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제가 장담하지만 저 문제 내가 냈을 때고 실제 내고 여기서 취득세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460 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틀린 사람 엄청 많을 거라.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욕심부려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심부려. 소용없어요. 욕심부리면 뭐 욕심들이 안 돼. 짜증만 나지. 왜 공부를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엑기스만 해가지고 학도 바쁜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공부를 합격할 수 있어. 욕심부리니까 떨어지는 거야. 양을 많이 하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